부산 자갈치 시장 끄트머리에 50년 넘게 생선 좌판을 펼쳐온 박금순 할머니가 계십니다. 올해 74이신데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장화를 신고 시장에 나가시던 분이지요.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겨울에도, 비가 쏟아지는 여름에도 종일 쪼그려 앉아 광어를 손질하면서도 그 허리 하나는 꼿꼿하게 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여느 날처럼 새벽에 일어나 외투를 걸치려고 옷장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비가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힘이 없었습니다. 허벅지 앞쪽이 텅 빈 것처럼 후들거렸고 발을 내디디려면 온몸에 힘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마치 다리에 나비라도 채워진 것처럼요. 계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룻바닥을 걷는데도 그랬습니다. 박할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시장을 쉬었습니다. 50년 만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마음 한구석이 찔끔하셨나요? 그렇다면 그 느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바로 그 느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박할머니의 이야기가 박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 허벅지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이요? 의자에서 일어설 때 손으로 팔걸이를 짚어야 하는 날이 많아지셨나요? 잠자리에서 종아리가 갑자기 뭉치는 밤이 잦아졌나요? 우리 중에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되실까요? 오늘은 그 이유와 해결책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드시는 식품 5가지. 이것만 바꾸셔도 다리 근육이 달라집니다. 왜 저녁이 아니라 아침에 드셔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박 할머니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할머니 다리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근육은 30살 이후부터 아주 천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매년 약 1%씩이요. 처음 10년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조금 피로하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65을 넘어서면 이 속도가 빨라집니다. 70이 넘으면 30대에 비해 근육이 30% 가까이 줄어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2021년 한국도 공식 질병으로 인정한 엄연한 진단명이 있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살이 빠진 것도 아니고 체중이 그대로인데 근육이 줄었을 리 없다고요. 그게 바로 이 병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근육이 줄어든 자리를 지방이 채웁니다. 체중계 숫자는 그대로인데 몸 안에서는 알게 모르게 근육이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변하지 않는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질병관리청이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우리나라 70대 후반 여성의 근감소증 유병률이 12.8%입니다. 그리고 80세 이상이 되면 여성의 경우 무려 21.2%, 즉 5분 중 1분이 이미 근감소증인 겁니다. 남성도 80세 이상에서 18.8%입니다. 이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위험한 것이 바로 다리 근육입니다. 다리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이 2배에서 3배 높아집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한번 넘어지면 얼마나 심각한지 주변에서 보셨잖아요. 고관절, 골절 뒤에 자리를 못 일으키시는 분들. 이것이 바로 근감소증이 만들어내는 비극입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10에서 28%가 근감소증에 해당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이 상태에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근육이 빠져나갈까요? 단순히 안 쓰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반쪽짜리 이해입니다. 우리 몸에는 훨씬 더 중요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젊었을 때는 단백질 50g을 드시면 상당 부분이 근육으로 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같은 50g을 드셔도 근육으로 가는 양이 훨씬 줄어듭니다. 몸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동화 저항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이 든 근육이 단백질에 덜 반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어르신들은 같은 효과를 얻으려면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국제영양학 학술지 2025년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체중일 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 70에서 90g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잠깐요.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어르신들의 평균 단백질 섭취량이 하루 45g입니다. 한국 영양 섭취 기준 권장량인 50g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절반 이상이 이미 만성적인 단백질 부족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입맛도 없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요. 그 말씀이 맞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도 줄고 위 운동 능력도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드시는 양을 그냥 줄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적게 드시는 만큼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단백질의 양도 중요하지만 단백질을 언제 드시느냐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밤새 자는 동안 근육을 조금씩 분해합니다.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식사를 드실 때 이것을 복구합니다. 즉,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밤새 분해된 근육이 회복됩니다. 아침을 거르시거나 탄수화물만 드시면 분해는 계속되는데 복구는 안 되는 상태가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을 드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품은 계란입니다. 계란이 좋다는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특히 다리 근육에 좋은지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계란 안에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류신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근육 단백질 합성의 스위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류신이 충분히 들어오면 근육이 신호를 받습니다. 아, 단백질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제 근육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국제영양학 학술지 연구에 따르면 한 끼에 류신이 2.3g 이상 들어와야 이 스위치가 제대로 켜진다고 합니다. 계란 2개에 이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계란 1개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2개를 드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계란을 드실 때 노른자까지 통째로 드셔야 합니다.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흰자만 드신 그룹과 노른자까지 통째로 드신 그룹을 비교했는데요. 노른자까지 통째로 드신 그룹의 근육 단백질 합성이 무려 40% 더 높았습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셔서 노른자를 버리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담당 선생님께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셨다면 노른자까지 드시는 것이 근육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노른자 안에는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는 성분들과 비타민 D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장성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강복녀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른한 살이십니다. 아침마다 계란 흰자만 드셨는데요.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셔서 늘 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른자까지 통째로 드시기 시작하셨고요. 2달쯤 지났을 때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셨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계란 2개, 삶으셔도 좋고 부치셔도 좋습니다. 전날 저녁에 미리 삶아 두시면 아침에 바로 드실 수 있어서 편합니다. 두 번째 식품은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안에 있는 오메가3. 이게 왜 다리 근육에 좋은지 아십니까? 단순히 염증을 줄여줘서가 아닙니다. 훨씬 더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근육 세포막 안에 직접 들어갑니다. 세포막이 오메가3로 풍부해지면 인슐린이 세포문을 두드릴 때 세포가 훨씬 잘 반응합니다. 인슐린이 잘 작동하면 혈액 속 아미노산이 근육 세포 안으로 더 잘 들어갑니다.
아미노산이 잘 들어가야 근육이 만들어지고 유지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영양학 연구팀이 2024년에 발표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 오메가3을 꾸준히 섭취하면 전신 단백질 합성이 약 15% 높아진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차이입니다. 같은 단백질을 드셔도 오메가3가 충분한 분이 근육을 더 잘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등어는 일주일에 두세 번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구이, 조림,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생선 냄새가 싫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통조림 고등어를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볶아 드시면 냄새가 훨씬 줄어듭니다. 김해에서 뱃일을 하셨던 채복동 어르신이 계십니다. 73이십니다. 젊을 때는 매일 고등어를 드셨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준비하기 귀찮으셔서 생선을 거의 안 드셨다고 합니다. 아내분이 통조림 고등어를 구입하셔서 들기름에 볶아드리기 시작하셨고요. 2달쯤 지났을 때 아침에 계단을 오를 때 한 발씩 끌던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지셨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식품은 귀리입니다. 귀리가 당뇨에 좋다는 말씀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귀리가 다리 근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아마 처음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귀리 안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화관에 들어가면 젤처럼 변하면서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춥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왜 근육과 연결이 되냐고요? 근육은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혈당 저장 창고입니다. 전체 혈당의 약 70%를 근육이 처리합니다.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근육이 인슐린에 잘 반응합니다. 인슐린에 잘 반응하면 아미노산이 근육 안으로 잘 들어갑니다. 귀리가 이 전체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흰쌀밥과 귀리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흰쌀밥의 혈당 지수는 약 72에서 83입니다. 귀리는 약 40에서 55입니다. 귀리를 드시면 혈당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근육에는 그만큼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침에 귀리 한 줌을 물이나 우유에 불려서 드세요. 거기에 계란을 곁들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처음에 귀리가 심심하게 느껴지신다면 바나나 반개나 냉동 블루베리를 올려서 드시면 됩니다. 네 번째 식품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안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중간 크기 고구마 하나에 칼륨이 무려 542mg입니다. 바나나 한 개가 358mg이니까요. 고구마가 칼륨 함량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칼륨 하면 바나나를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고구마가 훨씬 풍부한 공급원입니다. 칼륨이 왜 다리 근육에 중요하냐고요? 칼륨은 근육세포가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다가 이완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바로 종아리 경련입니다. 밤에 자다가 다리가 갑자기 당기는 것, 그 원인 중 하나가 칼륨 부족입니다. 순천에서 혼자 사시는 홍말순 어르신이 계십니다. 79이십니다. 밤마다 종아리 경련이 심해서 잠을 설치셨습니다. 주무시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당기면 소리도 못 지르고 이불을 꽉 붙잡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요. 고구마를 아침마다 드시기 시작하신 뒤 이 주쯤 됐을 때부터 경련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한 달이 지나자 거의 없어졌다고요. 고구마에는 복합 탄수화물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서서히 올려줍니다. 근육이 일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꾸준하게 공급해 주는 거지요. 고구마를 드실 때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쪄서 드신 후 식혀서 드시면 저항성 전분이 생깁니다. 이것이 장 건강에도 좋고 혈당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전날 저녁에 쪄 놓으시고 냉장 보관하셨다가 아침에 드시면 준비도 편합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나 혈액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은 칼륨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 식품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가 일반 요거트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청을 걸러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농축됩니다. 일반 요거트의 2배 가까이 됩니다. 100g의 단백질이 약 10g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릭 요거트에는 카세인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카세인은 소화가 천천히 됩니다. 아침에 드시면 점심까지 조금씩 아미노산이 공급됩니다. 근육이 오전 내내 지속적으로 영양을 받는 셈입니다. 또한 그릭 요거트 안에는 유산균이 들어 있습니다. 유산균이 장 건강을 좋게 해줍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다른 영양소들도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장에서 흡수가 안 되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릭 요거트를 드실 때는 무가당 플레인으로 고르세요. 단맛이 필요하시면 블루베리나 딸기를 올리시면 됩니다. 치아 씨앗을 뿌리시면 오메가3와 마그네슘도 함께 보충이 됩니다. 마그네슘도 근육 경련 예방에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유당불내증이 있으셔서 우유를 드시면 배가 불편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릭 요거트는 유청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유당 함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도 불편하시다면 두유로 만든 식물성 요거트도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을 확인하시고 선택하세요. 자, 지금까지 5가지 식품을 말씀드렸습니다. 계란, 고등어, 귀리, 고구마, 그릭 요거트입니다. 이것들을 한꺼번에 다 드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부담이 생깁니다. 오늘은 계란 2개부터 시작하세요. 그것만 하셔도 됩니다. 내일은 고구마를 하나 추가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늘려나가시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5가지가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드실 때 흔히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흔한 실수는 아침을 거르시는 겁니다. 밤새 분해된 근육을 복구하는 시간이 아침입니다. 아침을 드시지 않으면 이 소중한 복구 기회를 잃습니다. 식욕이 없으셔도 계란 1개라도 드세요. 두 번째 실수는 계란 노른자를 버리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른자까지 통째로 드셔야 근육 단백질 합성 효과가 40% 더 높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드시는 겁니다. 저녁에만 고기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 양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골고루 나눠서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짜게 드시는 겁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칼륨을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합니다. 좋게 드신 고구마의 칼륨을 짠 음식이 빼앗아가는 셈이지요. 가급적 싱겁게 드세요. 5번째 실수는 그릭 요거트를 단 제품으로 사시는 겁니다. 마트에서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당류가 10g 이상 들어있는 것은 피하시고 무가당이라고 적힌 것을 고르세요. 자, 이제 자가 진단을 해보시겠어요?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자 기립 검사입니다. 팔짱을 끼고 손을 짚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5번을 연속으로 하시는데 15초 이내에 하지 못하시면 근육 기능이 저하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아리 둘레 측정입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으신 상태에서 종아리 가장 굵은 부분을 줄자로 재세요. 남성은 34cm 미만, 여성은 33cm 미만이시면 근육량이 부족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단 오르기 확인입니다. 한층 계단을 오를 때 어떻게 오르시나요? 난간을 잡지 않으면 올라가기 힘드신 분이라면 다리 근육을 지금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식품들을 지금 당장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다리 근육은 아침에 시작됩니다. 밤새 분해된 근육을 아침에 무엇을 드시느냐가 복구시키느냐 못 시키느냐를 결정합니다. 계란으로 류신 스위치를 켜고 고등어로 근육 세포막을 강화해 아미노산 흡수를 높이고 귀리로 혈당을 안정시켜 근육의 인슐린 반응을 지키고 고구마로 칼륨을 보충해 경련을 예방하고 그릭 요거트로 오전 내내 단백질을 지속 공급하세요. 비쌀 필요 없습니다. 먼 곳에서 사올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 우리 가까운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복잡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에서 시작하세요. 박금순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할머니가 처음 바꾸신 것은 아침밥이었습니다. 계란 2개, 고구마 하나, 그리고 주 2~3번 고등어. 복잡한 것도 없었습니다. 비싼 것도 없었습니다. 장에서 파는 계란이고, 이웃이 잡아다 준 고등어이고, 텃밭에서 캐온 고구마였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따님이 전화를 주셨는데요. 어머니가 어시장에 다시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1달이 지났을 때는 종아리 경련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2달이 지나자 계단을 오를 때 손으로 난간을 잡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박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식이 이렇게 중요한 줄 알았더라면 진작에 이렇게 먹었을 건데요. 이 나이 먹어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계란을 삶아 두시겠습니까? 그것 하나면 됩니다. 오늘 저녁에 계란 2개를 삶아 냉장고에 넣어 두세요. 내일 아침에 그것부터 드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고구마를 하나 찌세요. 이렇게 하나씩 하루씩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가족 중에 다리가 약해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또는 밤에 쥐가 자주 나는 분이 계신가요? 그분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세요. 우리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건강한 아침 밥상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족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든든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식품을 드시는 것과 함께 한 가지만 더 신경 쓰시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바로 수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나이가 드시면서 갈증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사실은 몸이 물이 부족한 상태일 수 있는 겁니다. 근육의 약 73%가 물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경련도 더 잘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따뜻한 물 한 잔부터 드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오전 중에는 2~3잔, 오후에도 2~3잔 정도를 목표로 하세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구체적인 아침 식사로 어떻게 구성하시면 좋을지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세요. 그리고 식사를 준비하시는 동안 어제 저녁에 삶아두신 계란 2개를 꺼내두세요. 냉장고에 넣어두셨던 고구마도 꺼내세요. 밥상에는 계란 2개, 고구마 하나, 그리고 그릭 요거트 한 통을 올려두세요. 귀리를 좋아하신다면 따뜻한 귀리죽을 한 그릇 끓이시면 됩니다. 거기에 주 2~3번은 고등어 구이나 고등어 조림을 올려두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식탁이 우리 다리 근육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식품들의 효과를 더 잘 느끼시려면 꾸준하게 드셔야 합니다. 오늘 드시고 내일 안 드시고 이렇게 들쑥날쑥 드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근육은 매일매일의 영양 공급으로 조금씩 만들어지거든요. 적어도 한 달은 꾸준히 드셔보세요. 그러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신 분들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몸 챙길 겨를이 없으셨지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건강을 챙기실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리 힘이 있어야 손주들과 공원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다리 힘이 있어야 혼자 마트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다리 힘이 있어야 자식한테 차 빌려달라고 안 해도 됩니다. 그 힘을 지키는 것이 바로 아침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포항에서 어부 생활을 하셨던 김태식 어르신이 계십니다. 75이십니다. 젊을 때 정말 건장하셨던 분인데요. 예순이 넘으면서 다리가 급격히 약해지셨습니다. 배에서 하던 거친 일을 그만두신 뒤로 움직임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 방식을 바꾸시면서 달라지셨습니다. 아침마다 고등어를 드시기 시작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아침부터 생선이냐고 하셨는데 이제는 고등어 없으면 아침 식사가 아닌 것 같다고 하십니다. 계란과 귀리도 함께 드셨고요. 석 달이 지나자 낚시터까지 혼자 걸어가실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차로 데려다 줘야 했는데요. 이제는 혼자 다니신다고 자랑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약을 드신 게 아닙니다. 비싼 보충제를 싸드신 게 아닙니다. 그냥 아침 밥상을 바꾸셨습니다. 그것만으로 달라지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 근육은 뇌 건강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뇌로 가는 혈액 순환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할 때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을 위로 올려보내기 때문입니다. 다리 근육을 지키는 것이 곧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치매 예방에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식품들은 단순히 다리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오늘 드시는 계란 하나, 고등어 한 토막이 우리 몸을 여러 방면으로 지켜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지식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다리 근육 건강의 중요성과 방법을 아셨습니다. 이것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전해주세요. 가족 단체 채팅방에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이 우리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힘차게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절별로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도 말씀드릴게요. 여름에는 식욕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더우면 아무것도 먹기 싫으시죠. 그럴 때는 그릭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넣어 차갑게 드시면 먹기 편합니다. 삶은 계란도 냉장고에서 꺼내서 시원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더운 날에도 아침 단백질은 꼭 챙겨 드세요. 여름에 식사를 줄이시면 근육 손실이 더 빨라집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것이 당기십니다. 귀리를 따뜻하게 끓여 드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아침 기운도 납니다. 된장국에 두부와 계란을 함께 넣어 드시면 훌륭한 겨울 아침이 됩니다. 고등어 조림을 따뜻하게 드시는 것도 겨울에 잘 맞습니다. 환절기에는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때는 계란과 고등어를 더욱 열심히 드세요. 비타민 D와 오메가3이 면역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계절에 맞게 드시면서도 5가지 식품의 기본 틀은 유지하세요. 어느 계절이든 계란은 계란이고 고등어는 고등어입니다. 방법만 달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리 근육은 예순이 넘으시면 저절로 줄어듭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 열쇠가 아침 식사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류신 스위치를 켜주는 식품입니다. 노른자까지 통째로 2개를 드세요. 두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근육 세포막에 직접 들어가 단백질 흡수를 높여주는 식품입니다. 일주일에 2~3번 드세요. 세 번째는 귀리입니다. 혈당을 안정시켜 근육의 인슐린 반응을 지켜주는 식품입니다. 아침에 한 줌 드세요. 네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칼륨으로 종아리 경련을 예방하는 식품입니다. 중간 크기 하나를 드세요. 5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오전 내내 천천히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식품입니다. 무가당 플레인으로 드세요. 이 5가지.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하세요. 비쌀 필요 없습니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계란 2개를 삶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우리 다리 근육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다리로 오래오래 걷겠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공원도 걷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자주 질문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구마를 드시면 혈당이 오르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고구마는 당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마는 흰 쌀밥이나 흰빵에 비해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오릅니다.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약 40에서 54 사이입니다. 흰 쌀밥은 약 70에서 83입니다.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거나 쪄서 식히시면 저항성 전분이 생겨서 혈당이 더 완만하게 오릅니다. 단,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매일 계란을 드시면 콜레스테롤이 너무 올라가는 것 아니냐고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최신 연구들에 따르면 계란 안에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직접적으로 크게 올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을 많이 드시면 스스로 콜레스테롤 생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절합니다. 물론 이미 이상 지질혈증이 있으시거나 담당 선생님께서 제한을 권고하신 경우에는 그 지침을 따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하루 2개 정도는 괜찮다는 것이 현재 영양학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릭 요거트를 못 구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요즘은 대부분의 마트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못 구하신다면 두부가 좋은 대안이 됩니다. 두부 안에도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두부 된장국, 두부 부침, 어떤 방법이든 아침에 두부를 드시면 그릭 요거트와 비슷한 단백질 보충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식품이기도 하니까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생선을 전혀 못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을 어떻게 보충하냐고요? 들기름이 좋은 대안입니다. 들기름 안에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계열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나물 무치실 때 들기름을 쓰시거나 밥에 들기름을 조금 넣어 드시면 됩니다. 호두도 오메가3이 풍부합니다. 하루에 호두 5-6개를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 식품들을 드신다고 해서 운동을 안 해도 되냐고요? 아닙니다. 식품과 운동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식품이 근육을 만들 재료를 제공한다면 운동은 그 재료를 어디에 쌓을지 신호를 줍니다. 하지만 운동이 어려우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오늘 말씀드린 식품들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근육 손실 속도를 늦추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것만 해도 종아리 근육에 자극이 됩니다. 하루에 20번, 아주 간단하죠?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효과가 언제쯤 나타나냐고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꾸준히 드시면 2주에서 4주 사이에 아침 기운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아리 경련이 줄어드는 것은 좀 더 빨리 1주에서 2주 안에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육량이 실제로 변하는 것은 더 오래 걸립니다. 적어도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검사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아침에 드시는 것을 바꾸세요. 그것만으로 우리 다리 근육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박금순 할머니가 다시 자갈치 시장으로 돌아가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고 싶으신 것들을 건강한 다리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주와 함께 걷는 그 길이 더 오래 가기를, 혼자서도 버스 타고 아들네 집에 갈 수 있는 그 힘이 오래 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본인을 위해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부모님이 걱정되셔서 대신 정보를 찾아보시는 자녀분들이요. 그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 식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부모님이 뭘 드시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식품들을 사다 드리거나 함께 장을 보러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 자체가 큰 효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가장 큰 행복입니다. 아침 밥상 하나를 바꾸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우신 내용을 실천으로 이어가실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실 것이 있습니다. 계란 2개를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 두세요. 고구마가 있다면 하나 찌셔서 식혀 두세요. 내일 아침에 하실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시면 먼저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삶아두신 계란 2개와 고구마를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오늘과 다른 아침이 됩니다. 이번 주 안에 하실 것이 있습니다. 마트나 시장에 가셔서 고등어와 그릭 요거트를 사오세요. 귀리도 한 봉지 사두세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드실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그 변화를 느끼실 때의 기쁨, 그게 바로 우리가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봅시다. 고맙습니다.